안녕하세요, 전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인데, 저번 달에 정부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LTV를 80%까지 늘려준다고 했죠. 그 다음 한도도 지금 6억까지 늘려준다고 했는데, 자, 전부 다 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 소재 지역이랑 가격 관계없이, 자,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40에서 50%, 그 다음 조정지역은 뭐 50에서 60%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LTV 상한을 80%, 6억 원 한도까지 적용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이 DSR 산출 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확대라고 하는데, 과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먼저 대출 한도도 원래 기존에는 4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6억 원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바로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자, 이것도 아닌 게 뭐냐면 바로 DSR 적용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생각을 한 게, 자,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확대라고 해서 나이대별로 본인 연봉의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그 연봉으로 이 DSR을 산출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이외에 다른 두 개도 실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초장기 정책 모지기 도입이랑 체증식 상한 방식 활성화 두 개가 다시 실행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두 개가 오히려 대출 관련 혜택 관련해서는 더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LTV 80%를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DSR을 먼저 보시면, 자, 안타깝게도 지금 3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 개인적으로는 DSR 3단계가 적용이 안 되고, 여기 보시는 DSR 퍼센트 40% 이것도 풀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DSR 같은 경우는 기존 정책대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SR 같은 경우는 바뀌는 게 없고, 여전히 40%에다가 1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외 사항으로는 뭐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예외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추가되는 LTV 80%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현행이랑 개선이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 다행히도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억 이상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소득도 다행히 제한이 없어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는 뭐 1억 미만 9천만 원이야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아예 제한이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LTV는 80%까지 주는데,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DSR과 DTI, 자, 이거는 뭐라고 적혀 있죠? 자, 현행 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현행 유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 6억 원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LTV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한도가 6억까지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대출 한도는 여러분들의 연봉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까지 받으려면 꽤나 많은 연봉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LTV 기준으로 얼마만큼 많이 풀렸는지 한번 표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표가 순수하게 LTV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가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일 경우 만약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자 2.4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이 서민 실수요자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3.6억까지 대출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9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3.6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자본금이 5.4억을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못 사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한도가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도는 5.6억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2.8억까지밖에 못 받았다면 LTV 기준으로 5.6억, 즉 한 3억 정도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만 해도 기존 같은 경우는 3.5억밖에 못 받았지만 지금은 5.6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LTV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한도가 6억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8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전부 다 6억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6억까지 대출을 전부 다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DSR 규제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연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제가 기준으로는 어떤 걸 잡았냐면 주담대 30년에 4%, 그다음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대출 한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연봉이 5천만 원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는 얼마냐면 바로 3억 5천까지 밖에 못 받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기준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 신용대출이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하에 3억 5천까지 밖에 못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LTV에서 6억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 보시는 이 DSR에서 바로 걸리기 때문에 연봉이 5천이신 분들은 6억까지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6억까지 받으려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는 지금 이 금액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 9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아까 보이시는 6억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셔도 지금 나온 정책은 어쨌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기존에 예상했던 거는 여기 보이시는 DSR 지금은 40%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 50이나 60%로 늘려줄 거다라고 약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안타깝죠. 이게 실제로 50%나 60%까지 늘어나면 금액이 어느 정도로 변하냐면 이게 지금 50% 기준인데 아까 전에는 9천만 원이 됐어야지 6억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7천만 원도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10%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이게 60%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연봉 6천만 원 정도만 되어도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봉 3천만 원이라도 대출을 거의 3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이 DSR 퍼센트를 높이기보다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장래소득이란 거를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DSR 퍼센트를 늘려서 대출 한도를 늘린다기보다는 연령에 따라서 연소득을 증가시켜서 이거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올라가도록 한 거죠. 근데 장래소득 계산하는 것도 여기 지금 이 표만 봐도 약간 복잡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나이대별로 5년 차마다 전부 다 나눠놨고 그 다음 대출 기간에 따라서도 퍼센트를 다 나눠놨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최고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시면 자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30년으로 했을 때는 51%, 그 다음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했을 때 17%라는 가중을 받아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30세인 사람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17.7%를 곱하는 거죠. 대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5,900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들 대출 한도가 산출되는 거죠. 한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한 3억 5천까지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이제 1,000만 원이 늘어났다 보니까 한 4억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한 6천만 원 정도가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늘어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대출 한도는 조금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예시를 들어놨는데 연 3,600만 원 받는 분이 30년 만기로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장래소득을 4,2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아서 최대 3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해드린 이 LTV 80%에 따라서 6억까지 전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란 거죠. 즉 지금 이분은 3억 1천밖에 못 받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 원 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6억 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한번 역산을 해보면 실제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자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연봉이 6,060만 원이 되어야 되고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연봉이 7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고소득자죠. 기본적으로 20대부터 연봉 6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대출 6억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도를 늘려주기는 했지만 고소득자가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도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40년에서 50년, 그러니까 50년짜리도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지금 DSR 40% 이거를 지금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출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연소득을 늘려주거나 지금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온 상품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40년 만기에서 50년 만기로 늘어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월 부담금은 9만원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 최대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이 증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보신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주담대도 어떻게 빌렸냐면 바로 만기 일시 상환식으로 빌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거치식이라고 하는데, 즉 원금은 갚지 않고 30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죠.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 원금을 안 내다 보니까 실제 달마다 내야 되는 이 금액이 상당히 낮았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근데 이 체증식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로 만기 일시 상환식, 즉 거치식이랑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언제까지 내냐면 대출 초반에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체증식 방식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그림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편한데 처음에는 거의 이자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랑 똑같은 거죠. 거치식처럼 처음에는 이자만 거의 한 100% 가량 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원금이 많이 불어나는 구조인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뭐 20년, 그 다음 30년 동안 갚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여기 뭐 중간쯤 되면 이사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렇게 주택을 팔기 때문에 그때 팔고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이자만 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보다 처음에 내야 되는 돈들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체증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50년짜리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신 것처럼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 40년 같은 경우도 만 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산을 한 거 바탕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LTV 80%라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보면 이 DSR 규제는 여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고소득자 또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전부 다 이 혜택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LTV 80% 완화 및 DSR 장래 소득 반영 제도는 연봉이 9,2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령층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이 정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이 DSR 같은 경우는 안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풀릴지 아니면 끝까지 안 풀릴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나온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